안녕하세요. 저는 매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메이크홈을 단계별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강력한 도구를 활용하면 업무를 자동화하고 좋아하는 앱들을 연결해서 매주 수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간단한 자동화 작업을 설정해 볼 거고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 튜토리얼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메이크를 사용해서 직접 작업을 자동화할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 워크플로우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모든 비즈니스와 프리랜서가 겪는 문제를 조의 웹디자인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누군가 조의 연락처 폼을 통해 문의를 하면 조는 항상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정보를 스프레드시트에 복사하고 그들의 비즈니스나 웹사이트에 대한 세부 정보를 찾아보고 맞춤형 답장을 작성하고 미팅을 캘린더에 추가한 다음 대화를 준비하죠. 이렇게 작은 단계들이 모이면 금방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과정이 조 없이도 1분 이내에 자동으로 처리된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폼 제출이 있을 때마다 연락처의 웹사이트를 조사하고 AI를 활용해 맞춤형 이메일과 미팅 노트를 작성하며 일정을 캘린더에 추가하고 손글씨처럼 느껴지는 답장을 보내는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하면 조나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죠. 그럼 시작해 봅시다. 화면에 보이는 링크나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메이크홈 무료 계정에 가입하세요.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 가입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구글로 계속하기를 클릭하거나 애플, 페이스북 또는 GitHub으로 가입하기와 같은 다른 옵션을 보려면 클릭할 수도 있고 아래에 이메일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구글로 가입해 보겠습니다. 이름과 같은 추가 정보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호스팅 지역과 국가를 선택한 후 무료로 가입하기를 클릭하세요. 또한 캡차를 완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로봇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봅시다. 가입이 완료되면 환영 온보딩 워크플로우로 이동하게 됩니다. 설문조사를 작성한 후 전송을 클릭하세요. 그 과정을 마치면 이곳 대시보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메이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계정 설정이 끝났으니 첫 번째 자동화를 설정하고 트리거를 추가해 봅시다. 메이키에서는 자동화를 시나리오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를 만들려면 대시보드 상단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세요. 처음으로 이 시나리오 생성 작업 공간을 열면 이렇게 처음부터 만들거나 템플릿으로 시작하거나 짧은 투어를 할 수 있다는 팝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직접 만들어 볼 거지만 템플릿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만들기를 클릭하거나 오른쪽 상단의 X를 눌러 이 대화 상자를 닫으세요. 그리고 화면 중앙에는 큰 보라색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트리거를 설정해 봅시다. 트리거란 자동화가 실행되도록 하는 이벤트입니다. 화면 중앙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앱 목록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크롤 해보면 정말 수백 개의 앱이 있습니다. 이 앱들은 모두 해당 앱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기반으로 자동화를 실행할 수 있도록 트리거로 사용할 수 있는 앱들입니다. 오늘은 누군가가 연락처 양식을 제출할 때 자동화가 실행되도록 트리거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연락처 양식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앱이 있지만 오늘은 타리를 사용할 거예요. 타리가 마음에 드는 이유는 무료이고 사용하기 쉽고 보기에도 예쁘기 때문입니다. 또한 메이크홈과도 잘 연동됩니다. 앱 팝업의 검색창에 Tally, 즉 TALY라고 입력해 검색하세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옵션이어야 합니다. 검은 원 안에 Tally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트리거로 두 가지 옵션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Watch New Response를 선택할 건데 이 옵션에는 인스턴트 태그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누군가가 연락처 양식을 제출하는 즉시 자동화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 옵션을 선택하면 타리가 트리거로 불러와집니다. 바로 웹훅을 생성하세요 라는 팝업이 뜹니다. 그런데 웹훅이란 무엇일까요? 웹훅은 한 앱이 다른 앱에게 무언가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한 앱에서 웹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그 양식을 제출하면 웹훅이 그 정보를 전달해서 두 번째 앱에 즉시 전달합니다. 우리의 경우 그 두 번째 앱이 바로 메이크홈의 트리거인 웹훅 수신자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동화가 즉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웹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링크나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사용해서 탈의에 가입하세요. 그러면 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화면의 안내에 따라 가입 절차를 진행하세요. 가입 절차를 마치면 Tally 대시보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화면 중앙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서 새 양식을 만드세요. 그 다음 템플릿 사용 링크를 클릭하세요. 가장 먼저 나오는 템플릿 중 하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 상단에 있는 파란색 이 템플릿 사용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름을 문의 양식이나 적절한 이름으로 변경하세요. 예를 들어 문의하기, 저에게 연락하기 등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표시자 텍스트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나타나는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해서 해당 블록을 삭제하세요. 필드 위에 있는 빈 공간, 블록도 같은 방법으로 삭제하세요. 우리 양식에는 기본 필드들이 있습니다. 이름, 성, 전화번호, 이메일, 그리고 일반 메시지 또는 질문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양식을 제출하는 사람들로부터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자동화가 실행될 때 정말로 개인화된 응답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전화번호 필드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그 아래에 블록을 추가하세요. 그런 다음 아래쪽에 있는 입력 블록 카테고리 섹션에서 링크 필드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삽입을 클릭하세요. 플레이스 홀더 텍스트에는 웹사이트 또는 소셜 미디어 링크라고 입력하세요. 다음으로 질문 블록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그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 양식을 통해 문의하는 사람들이 상담 미팅을 위한 날짜와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첫 번째 섹션인 질문에서 날짜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삽입을 클릭하세요. 질문에는 원하는 미팅 시간은 언제인가요? 와 같이 입력하세요. 그런 다음 날짜 필드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블록을 추가한 뒤 아래쪽에 입력 블록 섹션으로 스크롤해서 시간을 선택하고 삽입을 클릭하세요. 시간 필드 왼쪽에 있는 6개의 점을 클릭해서 드래그하여 날짜 필드 오른쪽으로 옮겨 두 필드를 나란히 배치하세요. 원한다면 아래로 스크롤해서 감사 페이지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감사 페이지를 켜둔 상태로 둘 수 있습니다. 이제 제출 버튼을 클릭한 후에 이 두 페이지가 나타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면 스타일도 변경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제어판이 나타나서 이 폼의 모양과 스타일을 아주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부분은 건너뛰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처 양식이 완성되면 오른쪽 상단의 게시 버튼을 클릭하세요. 다음 페이지에서 복사 버튼을 클릭하고 새 탭을 여러 링크를 붙여 넣으면 인터넷에서 실제로 연락처 양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독립된 페이지로 보이지만 이 양식을 웹사이트에 직접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공유 페이지에서 아래로 스크롤해서 양식 임베드 옵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데모에서는 독립된 페이지로만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웹 양식이 준비되었으니 Make에서 트리거를 설정해 봅시다. Make 탭으로 돌아가서 Tally 트리거에서 웹북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웹북에 이름을 지정하세요. 저는 Tally 연락처 양식 웹북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런 다음 연결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연결 유형 드롭다운을 클릭하고 Tally OAuth를 선택한 후 연결의 이름을 지정하세요. 저는 그냥 My Tally OAuth Connection으로 두겠습니다. 저장 세이브를 클릭하면 Make와 Tally를 연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요청하는 대화 창이 나타납니다. 아래로 스크롤해서 동의 Accept를 클릭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Tally 계정이 Make와 연결됩니다. 이제 연락처 양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웹북 생성 대화창의 Form ID 섹션에서 새로 만든 연락처 양식을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 저장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여기 원래의 트리거 설정 팝업으로 돌아가 보면 웹 양식이 이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장을 클릭하세요. 이제 웹 양식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Tally 웹 양식으로 돌아가서 샘플 데이터를 입력해 보세요. 저는 이제 캐서린 스미스를 대신해서 이 연락처 양식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녀는 웹사이트에 도움이 필요한 전문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웹사이트가 다소 오래되어서 디자인 작업이 필요하고 SEO 지원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서린이 선호하는 미팅 시간도 함께 입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1월 7일 오후 1시라고 해보죠.
잠깐만요. 이 양식에서 제출을 클릭하기 전에 다시 Make로 돌아가세요. 왼쪽 하단에서 보라색 Run Once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제 텔리 트리거에 원형의 로딩 아이콘이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Make에서 트리거가 이제 새로운 폼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락처 양식으로 돌아가서 제출을 누르세요. 텔리에서 확인 메시지를 받고 다시 Make로 돌아가면 웹폼에서 가져온 여러 데이터가 담긴 팝업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초록색 체크 표시가 있습니다. 이제 트리거 설정이 모두 완료되어 Make에서 연락처 폼의 정보를 받고 있으니 그 정보를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글 시트와 연동해 봅시다. 구글 시트를 연결하기 전에 연결할 스프레드시트가 필요합니다. 새 탭에서 Sheets 구글컴을 열어주세요.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새 스프레드시트 시작 섹션에서 빈 스프레드시트를 클릭하세요. 왼쪽 상단에 제목 없는 스프레드시트라고 표시된 부분에 텍스트를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 원하는 이름을 입력하세요. 예를 들어 Contact Form Submissions처럼요. 다음으로 데이터를 쉽게 정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열의 헤더를 추가해 봅시다. 다시 Make Home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열려있는 작업 팝업에서 Output, 출력 섹션을 찾으세요.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Fields Field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필드 목록을 펼치세요. 다음으로 필드 섹션에 있는 모든 필드 이름과 응답을 복사하세요. 구글 시트로 돌아가서 A1 셀에 복사한 데이터를 붙여넣으세요. 이렇게 필드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응답이 오고 또 필드 이름, 응답이 반복되는 형태로 표시될 거예요. 계속해서 클릭하세요. 각 필드 이름을 Command X 또는 Ctrl X 윈도우로 잘라내고 각각의 열에 붙여넣으세요. 작업이 끝나면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그 다음 모든 샘플 답변을 드래그해서 선택한 뒤 키보드에서 Delete 키를 눌러 삭제하세요. 열의 간격을 조정해서 전체 질문이 보이도록 할 수 있고 모든 셀을 선택해서 서식을 지우면 더 깔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맥에서는 Command 플러스 \M를 누르세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행을 고정해서 헤더로 만들고 싶습니다. 보기 뷰를 클릭한 다음 고정 프리즈에서 1행 1row를 선택하세요. 스프레드시트 준비가 끝나면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이제 Make에서 데이터를 매핑해 봅시다. Make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 Operation Output 패널을 닫으세요. Tally 트리거여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모듈을 추가하세요. 목록에서 구글 시트를 선택한 뒤 동작에서 행 추가 add a row를 선택하세요. 구글 계정을 Make에 연결하세요. Create a Connection을 클릭하고 Sign in with Google을 누르면 Tally처럼 인증창이 뜹니다. 목록에서 본인의 계정을 선택하세요. 계속 Continue를 클릭하세요. 그 후 모두 선택앱 체크박스 클릭 후 아래로 스크롤해 계속을 누르세요. Make가 자동으로 파일 선택 버튼을 누른 뒤 목록에서 연락처 양식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시트 이름 드롭다운에서 Sheet 1을 선택합니다. 현재 시트는 하나뿐입니다. 테이블에 헤더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 설정은 예로 두세요. 이제 값을 매핑해야 합니다. 여기 빈 필드 위에 나타나는 값들은 우리가 각 열에 지정한 이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름은 A열, 성은 B열, 전화번호는 C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연락처 양식의 정보를 구글 시트의 올바른 열에 표시되도록 매핑해야 합니다. 이름, first name, 아래의 빈 필드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새 팝업이 나타납니다. 팝업에는 Tally1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새로운 응답을 확인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다양한 정보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트리거가 작동한 결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입니다. Fields Peered 섹션에서 이름, first name을 찾아 클릭한 다음 이름, first name을 드래그하세요. 오른쪽 패널에서 왼쪽 패널의 이름, first name 아래 빈칸으로 드래그하면 됩니다. 연락처 양식의 모든 필드에 대해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세요. 그리고 데이터를 기록할 때는
각 데이터셋에 명확한 식별자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그럼 이제 오른쪽에 테리에서 이벤트 아이디를 가져와서 왼쪽의 빈열에 드래그해 놓으세요. 그런 다음 저장을 클릭하세요. 이제 데이터를 매핑했으니 테스트를 해서 구글 시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왼쪽 하단에서 한 번 실행 Run Once 버튼 옆에 아래쪽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세요. 그리고 Scenario Run, 시나리오 실행에서 드롭다운을 클릭한 후 마지막 실행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전 데이터를 사용해 자동화를 실행할 수 있어서 매번 새로 연락처 양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한 번 실행을 클릭하면 바로 Tally와 Google Sheets 옆에 초록색 체크 표시가 나타납니다. 구글 시트스 위에 있는 숫자 1이 표시된 이중 체크 표시 버튼을 클릭하면 이번 자동화 실행으로 생성된 입력 및 출력 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시트스 탭으로 돌아가면 그동안의 정보가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벤트 아이디도 함께 수집하고 있으니 마지막 열에 이벤트 아이디라는 헤더를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웹폼이 응답을 수집하고 그 응답 정보를 구글 시트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력값에 따라 자동화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논리와 필터를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이 웹사이트를 잠깐 살펴보세요. 여기 입력된 URL은 catherinesmithviolin.com입니다. 뭔가 흥미로운 점이 보이나요? 이렇게 웹사이트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은 꽤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브라우저나 자동화 도구는 전체 URL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앞에 오는 모든 것들 말이죠. HTTPS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웹폼에서 들어오는 URL이 올바르게 형식화되어 있는지 자동화가 확인하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Make에서 구글 시트스 모듈의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다른 모듈을 추가하세요. 그런 다음 Flow Control을 클릭하고 Router를 선택하세요. 라우터는 자동화를 여러 경로로 분기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듈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경로 모두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이 참일 때 여러 경로 중 하나만 실행되도록 필터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URL이 올바르게 형식화된 경우에만 실행되는 필터로 첫 번째 경로를 설정해 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경로는 URL이 올바르게 형식화되지 않은 경우에 실행되도록 설정할 것입니다. 필터를 추가하려면 렌치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필터 설정을 클릭하세요. 이 필터의 라벨을 지정해 봅시다. 이름은 URL이 올바르게 형식화됨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가할 조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 빈칸을 클릭해서 입력 옵션을 엽니다. 아래로 스크롤해서 웹사이트 또는 소셜 미디어 링크를 선택하고 드롭다운을 클릭해 연산자를 변경한 다음 대소문자 구분 없이 포함을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 HTTP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또는 규칙 추가를 클릭하세요.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조건이 참이거나 두 번째 조건이 참일 때 첫 번째 경로가 실행됩니다. 만약 두 조건이 모두 참일 때만 이 경로를 실행하고 싶다면 그리고 규칙 추가를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HTTP 또는 HTTPS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의 새 빈칸에서 연산자를 대소문자 구분 없이 포함으로 변경한 다음 HTTPS를 추가하세요. 슬래시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저장을 클릭하세요. 우리는 다른 경로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다른 경로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렌치 아이콘을 클릭하고 필터 설정을 클릭한 다음 라벨을 URL이 올바르게 형식화되지 않음으로 지정하고 루트를 폴백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폴백 루트란 정보가 다른 어떤 필터도 통과하지 못했을 때 사용되는 루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저장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제 더 진행하기 전에 자동화를 저장해서 페이지를 나가거나 새로 고침해야 할 때 진행 상황을 잃지 않도록 합시다. 하단 중앙에 있는 저장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오랫동안 저장하지 않았다면 아이콘이 연한 주황색으로 표시되고 저장하면 초록색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으로 논리와 필터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뤘습니다. 다음으로 연락처 양식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웹 스크래핑 도구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연락처 양식에 제공된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오기 위해 Browse AI라는 도구를 사용할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링크나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사용해 무료로 가입하세요. 안내에 따라 가입을 완료한 후 다음 페이지에서 저를 만나세요. 계정을 만들면 이런 온보딩 설문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 설문을 작성해 주세요. 저희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드롭다운에서는 유튜브를 선택하세요. 해당 질문이 나오면 직접 해보고 싶지만 웹 데이터 스크래핑 경험이 없습니다. 를 클릭하세요. 좋아요. 이제 들어왔습니다. 가입 후 처음 도착하는 페이지는 새 로봇 만들기 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구조화된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사이트 변경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안내합니다. 처음부터 직접 만들고 싶다면 이 옵션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처음부터 만들 필요 없이 미리 만들어진 로봇을 가져오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Browse AI Pre-Built Robot을 입력해 이동하세요. dash 로봇입니다. 여기에서 스크롤을 내려보면 수많은 미리 만들어진 웹 스크래핑 로봇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워드프레스, 링크드인, 메이크 등 다양한 도구를 위한 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것은 웹사이트에서 단순히 HTML을 추출하는 도구입니다. Pre-built robots 검색란에 HTML을 입력한 후 Extract HTML code and capture a screenshot from any web page 라는 이름의 로봇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Setup Now를 클릭합니다. 테스트를 위해 웹페이지 URL이 필요하니 저는 스프레드시트에서 URL을 복사해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HTTP로 제대로 형식이 맞춰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라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면 아래로 스크롤해서 Next Step을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모든 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Finish를 클릭하세요. 이렇게 하면 테스트 작업이 실행됩니다. Browse AI가 해당 URL로 이동해 웹페이지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여드리기 위해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성공 메시지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스크롤하면 웹사이트의 스크린샷이 캡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좀 손봐야겠네요. 조에게 웹디자인을 문의할 만합니다. 우측 상단 X를 클릭해 스크린샷을 닫으세요. Read More를 클릭하면 사이트 전체 HTML 코드가 나옵니다. 이제 HTML 코드를 다룰 줄 모른다면 이게 좀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AI를 사용할 거고 AI는 HTML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Make로 돌아가 봅시다. 이제 Browse AI에서 로봇을 설정했으니 Make 안에서 Browse AI를 설정해 봅시다. 자동화의 한 경로를 선택해서 시작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웹폼의 URL이 올바르게 포맷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작업을 실행합니다. 계정을 연결하려면 Create Connection을 클릭하세요. 원한다면 연결의 이름을 지정한 후 저장을 클릭하세요. 다른 앱들과 마찬가지로 인증창이 팝업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미 Browse AI에 로그인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단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로봇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로봇 필드를 클릭하면 입력 목록이 나타나는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지금 Make컴이 매핑 모드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에 Map이라고 적힌 토글이 보이시죠? 이 토글을 끄세요. 이제 이 빈 필드가 드롭다운으로 바뀌고 클릭해서 로봇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tract HTML 코드를 선택하세요. 여기에서는 웹페이지 URL, 즉 저의 경우 Catherine Smith Violin, 검을 자동으로 불러오지만 우리는 이 값을 동적으로 설정하고 싶습니다. 매번 이 웹사이트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웹폼을 통해 들어오는 웹사이트를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URL을 지우고 입력 목록에서 웹사이트 또는 소셜미디어 링크를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 저장을 클릭하세요. 이제 자동화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해 봅시다. 논리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다면 이 폴백 경로가 실행되어야 합니다. Run Once 옆에 있는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세요. 가장 최근에 성공한 시나리오 실행을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 Run Once를 클릭하세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자동화 구축 시 디버깅은 흔한 일입니다. 오류 시 빨간 아이콘을 클릭해 로그를 확인하세요. URL이 잘못되면 Browse AI가 실행 안 됩니다. 이 오류는 Origin URL, 매개 변수 URL 오류입니다. 닫기를 클릭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Browse AI를 열고 웹페이지 URL 필드를 클릭한 다음 커서를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 링크의 왼쪽으로 이동하세요. 동적 입력입니다. 그런 다음 http 슬래시를 입력하세요. 이제 연락처 양식에 포함된 URL에 http 접두사가 없다면 자동화 논리가 이를 확인하고 추가할 것입니다. Browse AI에 전달되기 전에 말이죠. 저장하기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다시 테스트를 실행해 봅시다. 한번 실행 옆에 있는 드롭다운을 클릭하세요. 다시 한번 가장 최근에 성공한 실행을 선택하세요. 마지막 것은 성공하지 않았으니 그 전 것을 선택합시다. 그런 다음 한번 실행을 클릭하세요. 이제 자동화가 제대로 실행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체크 표시 버튼을 클릭해서 작업 요약을 열면 Browse AI가 실행되어 출력 번들을 생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Capture Text을 열어보면 비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Browse AI는 작업을 실행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Make가 작업을 성공적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화를 계속 진행하기 전에 Browse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계속 구축하려면 실제로 또 다른 시나리오를 설정해야 합니다. Browse AI가 작업을 마치면 새로운 시나리오가 시작되도록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나리오를 위해서는 이전 시나리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일부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글 시트에 추가 정보를 기록해 보겠습니다. 폼 정보를 다음 시나리오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말이죠. Browse AI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모듈을 추가하고 구글 시트를 선택한 다음 행 업데이트 A route를 선택하세요. 이미 구글 계정이 연결되어 있으니 새 연결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스프레드시트 ID 아래에 있는 파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를 클릭합니다. 방금 구글 시트에서 생성한 행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비행번호 필드에 클릭한 다음 구글 시트 입력 섹션을 찾아서 행번호 row number를 선택하세요. 이 점도 꼭 알려드릴게요. 테이블엔 헤더가 포함돼요. 그리고 빈 열을 찾아봅시다. 이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름을 지정했던 열은 이벤트 ID 열이었고 이 경우에는 i열입니다. 그러니 이제 j2열에 새로운 정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어있는 필드에 클릭하세요. 그리고 Browse AI 입력 섹션에서 선택하세요. Task ID를 선택합니다. 이 Task ID를 스프레드시트에 기록해두면 다음 자동화에서 이 Task ID를 조회하여 바로 이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장을 클릭한 후 다시 스프레드시트로 돌아가 마지막 열의 이름을 지정하세요. 제 경우에는 J열이고 저는 이 열을 Browse AI Task ID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다시 Make로 돌아가서 여기서 한 번 더 테스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성공했던 실행 데이터를 사용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레드시트를 확인해 보면 우리가 테스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중복된 항목이 몇 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열인 Browse AI Task ID에는 Browse AI 작업을 시작할 때 생성된 Task I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Make로 돌아가서 작업을 저장합시다. URL이 올바르게 포맷되도록 경로 설정을 마무리해 봅시다. Blank 모듈을 클릭하고 다른 경로에서 했던 것처럼 Browse AI를 설정하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웹페이지 URL의 경우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 링크만 선택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HTTP나 HTTPS 접두사를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로는 URL이 처음부터 올바르게 형식화된 경우에만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구글 시트 모듈은 어느 경로에서든 거의 동일하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경로마다 실제로 달라지는 유일한 점은 Browse AI 모듈을 어떻게 다루는지입니다. 그러니까 새 구글 시트 모듈을 클릭해서 수동으로 설정하는 대신 그냥 이 모듈을 복사합시다. Shift 키를 누른 채 복사하고 싶은 모듈을 클릭해서 모듈을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 메이스에서는 Command 플러스 C, 윈도우스에서는 Ctrl 플러스 C를 눌러 복사하고 빈 공간을 클릭한 후 메이스에서는 Command 플러스 V, 윈도우스에서는 Ctrl 플러스 V를 눌러 붙여넣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새 구글 시트 모듈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 모듈을 Browse AI 모듈 바로 옆으로 드래그하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이제 한 가지 작은 설정 변경을 해야 합니다. 모듈을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아래로 스크롤해서 Browse AI에서 작업 아이디를 기록하는 필드를 찾아 기존 값을 삭제한 다음 왼쪽 입력 목록에서 타스크 아이디를 선택하세요. 기존 값은 첫 번째 경로에 Browse AI 모듈을 참조하고 있어서 작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이 새로운 경로에 Browse AI 모듈을 참조해야 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꽤 괜찮아 보이네요. 마무리하기 전에 아래에 있는 마법봉 아이콘을 클릭해서 모든 요소를 자동 정렬하고 보기 좋게 만들어 봅시다. 저장을 클릭하면 준비가 완료됩니다. 이제 새로운 시나리오로 자동화의 다음 단계를 구축할 준비가 다 됐어요. 다음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테스트를 해야 할 텐데 그 테스트를 하려면 이 시나리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Scenarios 메뉴 버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새 탭에서 열기를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새롭게 생성된 탭을 마우스로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처음 시나리오를 만들었을 때처럼 화면 중앙에 큰 보라색 플러스 버튼이 있고 앱 목록이 열립니다. 이제 Browse AI를 검색해서 Watch Task Execution Finished를 선택하세요. 설정 팝업에서 Create Webhook을 클릭합니다. 드롭다운에서 로봇을 선택하고 이벤트 드롭다운에서는 Task Finished Successfully를 선택한 후 저장을 클릭하세요. Make가 웹훅을 자동으로 설정해 줍니다. 이제 저장을 클릭하세요. 좋아요.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다른 탭을 열어둔 이유입니다. 이제 왼쪽 하단에 있는 Run Once를 클릭하세요. 이제 Browse AI가 완료된 작업을 찾고 있지만 완료된 작업을 만들기 위해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 첫 번째 시나리오로 돌아가서 드롭다운을 클릭해 기존 데이터를 사용해 실행하세요. 그리고 다시 가장 최근에 성공한 것을 선택하세요. 이제 이 새로운 시나리오로 돌아오면 몇 가지 다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Run Once 버튼이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는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웹훅 큐에 처리되지 않은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웹훅이 정보를 받았지만 아직 아무 작업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상황입니다. 이제 기존 웹훅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 시나리오를 실행해 봅시다. 자,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데이터가 생겼습니다. Operation 1A Output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 작업 세부 정보를 확인하세요. 여기서 작업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시트로 돌아가 보면 가장 최근에 기록된 Browse AI 작업 아이디가 방금 새 시나리오에서 불러온 아이디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제 이 시나리오에서 해당 행을 찾아야 합니다. 새 시나리오로 돌아가서 이 작업 요약을 닫으세요.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새 모듈을 추가하세요. 그 다음 구글 시트를 선택합니다. 이제 구글 시트에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조회하고 싶으므로 작업으로 행 검색을 선택하겠습니다. 목록에서 스프레드 시트를 선택하고 관련 시트를 선택한 다음 필터를 설정해 봅시다. 첫 번째 빈 드롭다운을 클릭하고 Browse AI 작업 아이디를 선택하세요. 텍스트 연산자는 그대로 같음으로 두세요. 아래 빈 공간을 클릭한 후 Browse AI 작업 아이디를 선택하세요. 저장을 클릭하고 이제 새 모듈을 테스트해 봅시다. Run Once 옆에 있는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가장 최근에 성공한 시나리오 실행을 선택한 후 Run Once를 클릭하세요. 이제 구글 시트의 작업 요약 Operation Summary를 클릭해 열고 아래로 스크롤하여 출력 번들을 확인해 보면
이것은 우리가 연락처 양식에서 기록했던 것과 동일한 정보입니다. 좋아요. 이제 이전과 동일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저장해 봅시다. 이제 우리의 자동화는 제출 내용을 기록하고 데이터를 필터링하며 웹사이트를 스크래핑하고 모든 정보를 두 번째 시나리오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결정을 내리고 미팅을 예약하며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AI 에이전트로 자동화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 봅시다. AI 에이전트는 본질적으로 도구에 접근할 수 있는 LLM 대형 언어 모델입니다. AI 에이전트는 단순히 텍스트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를 예약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등 실제로 여러분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를 추가하려면 구글 시츠 모듈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한 다음 에이전트를 검색하세요. 가장 첫 번째 옵션인 Make AI Agents를 선택하고 Run an Agent를 선택합니다. 나타나는 설정 패널에서 Create an AI Agent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 Create a Connection을 클릭합니다. 원한다면 연결의 이름을 지정한 후 Save를 클릭하세요. 에이전트 이름을 AI Auto-Respond로 정하고 드롭다운에서 모델을 선택하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더 큰 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더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에이전트에 시스템 프롬프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란 기본적으로 에이전트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응답을 작성할 때 따라야 할 지침이 있다면 그것을 알려주는 안내 메시지입니다. 처음 시스템 프롬프트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템플릿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릴 테니 필요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신원을 설정합니다. 에이전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이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Joe's 웹 디자인의 Joe로서 행동한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상황은 문의 양식 제출에 응답하는 것이고 어떤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어떤 입력 데이터를 제공할 것인지 설명하고 몇 가지 작업을 지시합니다. 첫 번째 작업은 미팅을 잡는 것이 적절한지 평가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미팅을 잡는 것이 적절하다면 달력을 확인해서 원하는 날짜가 가능한지 확인한 후 가능하다면 일정을 잡습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제한할 수 있는 가능한 시간대를 찾습니다. 두 번째 작업은 답변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제공된 웹사이트 HTML을 분석하여 그들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파악합니다. 또한 답변을 작성할 때 따라야 할 몇 가지 기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작업은 그 메시지를 Gmail을 통해 제공된 이메일 주소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Make에서는 Command A, 윈도우즈에서는 Ctrl A를 눌러 모든 내용을 선택한 다음 Command C 또는 Ctrl C로 복사해서 Make로 돌아가세요. 그런 다음 시스템 프롬프트에 붙여넣고 저장을 클릭하세요. 참고로 우리는 이 설정을 Make의 내장 AI 기능을 사용해서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OpenAI, Claude, Gemini와 같은 다른 서드파티 LLM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챗GPT의 최신 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에이전트 역할을 정말 잘 수행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설정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 튜토리얼에서는 Make의 내장 AI 기능을 사용해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이전트에게 입력값을 제공해 봅시다. 설정 패널의 맨 아래로 스크롤해서 메시지 항목에서 항목 추가를 클릭하세요. 메시지 아래의 빈 공간을 클릭한 다음 스프레드시트에서 가져온 모든 정보를 전달해 봅시다. 예를 들어 이름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스프레드시트에서 이름 항목을 클릭합니다. 세 줄을 만들고 성을 입력한 다음 스프레드시트에서 성 항목을 추가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메시지가 다음과 비슷한 형태가 되도록 하세요. 이름, 웹사이트, 이메일, 메시지, 선호 날짜와 선호 시간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세 줄을 만들고 HTML이라고 입력한 뒤 Browse AI 모듈에서 캡처한 HTML을 추가하세요. Browse AI 입력 항목에서 캡처된 텍스트 섹션 왼쪽의 화살표를 클릭해 확장한 후 HTML 출력을 가져옵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저장을 클릭하세요. 이제 에이전트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RUD 옆에 드롭다운 화살표를 한번 클릭한 후 최근에 성공한 시나리오를 다시 실행하세요. 에이전트가 성공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의 Bundle 1 아래에 있는 Operation Summary를 클릭해 열면
응답 항목을 볼 수 있고 이를 확장하면 생성된 제목과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이전트에게 캘린더와 지메일의 접근 권한을 주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캘린더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캘린더를 연결하기 위해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진행할 것입니다. Make AI Agent 이후에 새로운 모듈을 추가하는 대신 이번에는 AI 에이전트에게 도구로서 캘린더를 제공할 것입니다. 따라서 에이전트를 클릭해 열고 도구 섹션에서 도구 추가를 클릭하세요. 모듈 도구 선택 드롭다운을 클릭한 다음 모듈 도구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캘린더를 검색하고 구글 캘린더를 선택하세요. 다음으로 Get Free Buzzy Information을 찾아 목록에서 선택하세요. 원한다면 이름과 설명을 변경할 수 있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연결 항목에서는 연결된 구글 계정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연결 권한을 업데이트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계속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안내에 따라 진행하세요. 다음으로 시간 범위 시작에서 AI 에이전트에게 결정하게 하기를 클릭하세요. 에이전트가 결정하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캘린더 항목에서 항목 추가를 클릭하세요. 매핑 토글을 끔으로 변경한 다음 드롭다운을 클릭해서 확인하고 싶은 캘린더를 선택하세요. 이 작업을 완료했으면 추가를 클릭하세요. 이제 우리의 AI 에이전트가 이 구글 캘린더에 접근해서 특정 날짜와 시간에 비어 있는지 또는 바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캘린더에 이벤트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 봅시다. 다시 한번 도구 추가, 모듈을 클릭하세요. 모듈 도구와 모듈 도구 생성을 선택하세요. 다시 구글 캘린더를 선택한 후 이벤트 생성을 선택하세요. 원한다면 이름과 설명을 변경할 수 있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하면 연결이 이미 설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벤트 생성을 빠르게 해서 상세하게로 변경하세요. 캘린더 아이디 드롭다운에서 해당 캘린더를 선택하세요. 그 다음 이벤트 이름에서는 AI에게 결정하게 하기를 선택하세요. AI 에이전트가 결정하도록 합니다. 구글 밋 화상 회의를 추가하려면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고 싶다면 예 버튼을 체크하세요. 참석자 항목에서는 AI에게 결정하게 하기를 선택하세요. 종일 이벤트는 아니오로 설정하세요. 시작 날짜는 AI 에이전트가 결정하게 하기로 설정하세요. 종료 날짜도 AI 에이전트가 결정하게 하기로 체크하세요. 그 다음 지속 시간에서는 회의가 얼마나 길게 진행될지 설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 30분으로 해봅시다. 형식은 she분, HHMM입니다. 그래서 기본 지속 시간을 30분으로 하려면 0십 30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고급 설정 토글을 체크하고 아래로 스크롤하세요. 그 다음 설명을 AI 에이전트가 결정하도록 박스를 체크합시다. Joe's Web Design의 Joe는 화상 회의를 함으로 위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건너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캘린더 설정도 원하는 대로 설정하세요. 그리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이제 AI 에이전트가 캘린더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니 지메일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봅시다. AI 에이전트 구성 팝업에서 도구 추가를 클릭하세요. 모듈입니다. 모듈 도구를 선택한 다음 모듈 도구 생성을 클릭하고 앱 검색에서 지메일을 선택하세요.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이름과 설명 지정이 가능하며 기본값으로 둡니다. 연결 생성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구글로 로그인을 클릭한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세요. 모든 연결이 완료되면 아래로 스크롤해서 받는 사람 필드에서 AI 에이전트가 결정할 수 있도록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제목도 AI 에이전트가 결정하도록 하세요. 본문 유형을 콘텐츠 모음에서 원시 HTML로 변경한 다음 AI 에이전트가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추가를 클릭합니다. 이제 여기서 추가를 클릭하면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로 스크롤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최대 활성 시나리오 수를 초과했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Make의 무료 플랜에서는 활성화된 시나리오를 2개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직 어떤 시나리오도 활성화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AI 에이전트 내부에 각 모듈이 활성화된 온디맨드 시나리오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에이전트가 필요할 때마다 실행할 수 있는 작은 미니 시나리오인 셈입니다. 따라서 작업을 마치고 이 모듈을 저장하려면 유료 계정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탭을 닫지 않은 채로 왼쪽에서 org 버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후 새 탭에서 링크 열기를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 구독을 클릭 후 요금제 비교 후 코어 플랜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요금제가 성공적으로 변경되었다는 확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좋아요. 이제 코어 플랜에 가입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작업을 시작해 봅시다. 이 탭을 닫고 지메일용 모듈 추가 도구가 열려 있는 곳으로 돌아가세요. 추가 버튼을 클릭하세요. 네,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AI 에이전트가 캘린더에 접근해 이메일을 보냅니다. 변경사항 적용을 위해 저장과 시나리오 저장을 클릭하세요. 이제 우리의 AI 에이전트가 캘린더와 이메일에 모두 접근할 수 있지만 아직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새 탭을 열어서 캘린더를 확인하고 또 다른 탭도 열어봅시다. 마침 여기 캐서린 스미스의 이메일 주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메시2로 돌아가서 새 AI 에이전트가 모든 도구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한번 실행 옆에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최근 시나리오 실행에서 나온 데이터로 테스트를 실행하세요. 메이키에서 성공 메시지가 떴지만 이제 진짜 결과를 확인할 순간입니다. 캘린더를 열어보면 1월 7일에 상담 일정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메일 계정을 확인하면서 받은 편지함을 새로 고침해 보면 상담 이벤트 초대장과 이메일 답장이 모두 도착해 있습니다. 자동화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문의 양식을 제출하면 1분 내로 맞춤 답장을 받습니다. 아직은 부분 테스트만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전부 활성화해 실제 작동을 확인합시다. 시나리오가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왼쪽 메뉴에서 시나리오를 클릭하세요. 여기서 두 개의 시나리오 모드를 켜줍니다. 오른쪽에서 각각의 시나리오 옆에 있는 스위치를 토글하세요. 이제 이론적으로는 문의 양식이 제출되는 즉시 자동화가 실행되어야 하며 첫 번째는 우리의 텔리 트리거가 두 번째는 브라우즈 AI 작업 완료 트리거에 의해 활성화됩니다. 이제 문의 양식의 정보를 입력해 봅시다. 지난번과 같은 정보로 작성하겠지만 이번에는 약간 다른 질문을 입력하고 날짜도 다르게 하겠습니다. 테스트 양식을 모두 작성했으면 제출 버튼을 눌러주세요. 약 1분 정도 지나면 새 이벤트가 우리의 캘린더에 나타나고 클릭해서 열어보면 안건과 구글 미러 링크가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편지함으로 가서 새로 고침을 누르면 새로운 이벤트 초대장이 나타나고 해당 맞춤형 이메일도 함께 도착합니다. 우리의 자동화가 실시간으로 작동하여 미팅을 예약하고 맞춤형 이메일을 몇 초 만에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구축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일입니다. 계획대로 안 될 때의 해결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동화 실패 시 오류 알림이 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모든 시나리오 보기에서 시나리오의 노란색 삼각형이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클릭해 자세히 봅시다. 여기에는 오류의 원인이 한 매개 변수의 검증 실패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히스토리 탭을 클릭한 다음 마지막으로 오류가 발생한 실행의 상세 정보 버튼을 클릭해 봅시다. 여기 로그에서 한 매개 변수의 검증이 실패했다고 나와 있고 잘못된 매개 변수는 URL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브라우즈 AI 모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모듈을 클릭하면 작업의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동화를 디버깅해야 하는 상황은 거의 피할 수 없지만 메이크에서는 이를 매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히스토리로 이동해서 로그를 살펴보고 자동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지점을 찾아 에러 메시지를 읽은 후 그에 맞게 자동화를 수정하면 됩니다. 이제 일반적인 자동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수정하는지 알았으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메이커맨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대한 템플릿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굳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다음 자동화를 빠르게 시작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대시보드의 왼쪽 메뉴에서 템플릿을 찾아 클릭하세요. 여기에서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동화 목록을 한눈에 확인하고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스크롤하지 않고도
앱이나 기능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리와 슬랙을 연결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텔리를 검색한 다음 목록에서 클릭하고 이어서 슬랙을 입력해 목록에서 클릭하면 됩니다. 이제 이러한 필터를 사용하면 두 앱을 활용하는 맞춤형 템플릿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를 사용하려면 미리 만들어진 자동화를 사용하려면 원하는 항목을 클릭하고 가이드 설정 시작 버튼을 클릭한 다음 설정 패널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전구 모양의 팝업 안내를 따라가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작업 자동화, AI 및 논리 추가, 문제 해결, 그리고 좋아하는 모든 앱 연결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메이크오엠을 사용해 무엇이든 자동화할 수 있는 기초를 갖추셨습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무료 메이크홈 계정에 가입해 보세요.